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중고거래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어디서 하시나요? 우선 온라인 카페 땡땡 나라에서 많이들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전국 기반의 어플 중에 당근 땡땡도 있고, 그다음 번개 땡땡도 있고 이런 곳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각자 특성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카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품의 폭도 넓고 사용자도 많지만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업자 회원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전국 기반 앱 같은 경우는 전국에 팔 수 있지만 약간 직거래를 할 경우 택배 거래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기반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편하고 빠르지만 다만 물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동네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진 않다. 이런 단점이 있죠. 안전한 결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거는 직거래입니다. 저는 직거래만 합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든 계좌 이체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직거래로 해도 작동 유무라던가 불량 유무 그리고 제품명 정확한지 점검은 필수입니다. 만약 제품명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면 가격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모니터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뒤에 모델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배에서 3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배를 할 때는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고거래는 저렴한 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아, 새 제품을 중고로 팔면 시작이 반값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고거래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 제품이 하자가 없는 제품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거 박스를 뜯는 그 기쁨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는 중고거래의 아쉬움이죠. 하지만 일단 어, 경제적으로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거래 상당히 추천드리고 특히나 어, 시간이 흘러도 퀄리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라던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렇게 성능 저하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손때가 많이 묻는 운동용품이라던가 뭔가 땀이 많이 묻거나 아니면 변색이 될 우려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 물건을 사실 때 깨끗한 상태와 이제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판매자를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더치트란 곳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은 사설 사이트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를 입력하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냐면 요새는 사기꾼들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더치트에 등록이 안 된 통장이 많아요. 그래서 더치트에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꾼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자기 계좌로 시작했다. 그러면 더치트에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A 지역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특정 지방, 서울에서 보통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계정으로 A 지역에서 구매하겠다라고 연락을 하면 B 지역이라고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회피하는 판매자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게시글을 글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캡처해서 올리는 사람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시세에 비해 거의 반값이다. 그 뭔가 사유는 많이 써놓습니다. 해외 이민을 간다던가 군대에 간다던가 해서 저렴하게 팝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저렴한 경우는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직거래를 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돼야 좀 안전하다고 보고요. 게시글이 어느 정도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카톡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카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만 있으면 위험하고 카톡 프사가 아기 사진이거나 가족 사진이거나 주민증 등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인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꿀인 판매자 유형은 이제 등짝 스매싱 날리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을 알아보시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아내 몰래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분이랑 한번 거래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분입니다. 만약에 피해를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먼저 상담하셔야 될 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아, 뭐 절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긴 한데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법률구조공단 쪽에 상담을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일단 경찰은 신고만 받고 수사만 하고 거기까지인데 그 뒤에 어떤 절차, 형사 절차도 있고 민사 절차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알아보셔야 되고 하지만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어차피 보이스피싱에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아서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계좌를 정지시키면 내 돈을 못 빼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내가 다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형사 처리가 먼저다. 경찰에 신고하는 형사 처리가 먼저다. 그 다음이 민사다. 이런 순서로 되고요. 인적 사항이라던가 당시 연락했던 내용, 통장 내역을 복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액인 경우는 답이 없어요. 고액인 경우라면 되도록 중고거래보다는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